예, 지난 주말 민주당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집회 이후에 6년여 만에 대규모 장애 투쟁을 벌였습니다. 자, 이것이 민주당에게 독이 될지 아니면 득이 될지, 또 이번 주 토요일 날 검찰 조사를 앞두고 있는 이재명 대표에게 도움이 될지 여러 가지 얘기들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그 주말에 있었던 집회 모습 살펴보겠습니다. 하게 됐습니다. 국가안보나 국민의 안전보다는 정권의 안전과 연설을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마찰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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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에 경고합니다. 몰락한 이명박 박근혜 정권이 갔던 길을 선택하지 마십시오. 국민의 처절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 이재명 대표의 검찰 수사를 한 주 앞두고 지난 주말 토요일 날 대규모 장애 집회가 있었습니다. 김원정 대변인도 가셨죠? 예. 예, 몇 명 정도 나왔어요? 뭐 경찰 추산하고 민주당 추산이 좀 다르겠지만. 30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한 10만 명 정도는 온 것 같아요. 10만이면 어때 예상한 수치에 부합해요? 아니면 조금 적어요? 생각보다 많이 온 거죠. 생각보다 많아요. 예. 당원들 말고 일반 시민들도 좀 있습니다. 예, 자발적인 민주당 지지자들 예. 분까지 해가지고 한 10만 명 정도 왔다고 저희가 추산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말씀하시는 동안에 화면에 잠깐 나갔습니다만 이번 우리 MBN 여론조사를 잠깐 보여주세요.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가 법과 원칙에 따른 수사다라는 응답이 52.1%예요. 저는 이제 우리 MBN만 말고도 다른 대부분의 여론조사 다 저 응답이 나와요. 근데 이게 지금 거리에 나오신 10만 명의 민심과 저 여론조사에 드러나는 민심이 차이가 있다고 보세요? 아니면 저것은 가짜고 그날 집회 시위에 나왔던 10만 명의 민심이 제대로 된 민심이다 이렇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국민 보고대회죠. 국민 보고대회인데 그 국민 보고대의 성격을 자꾸 이제 이재명 방탄을 위한 장애 집회다 이런 식으로 규정할 것이 아니라 원래 그동안에 15개 시도를 쭉 돌면서 민생 경청 투어를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수도권 서울 경기만 이제 남아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 것들을 종합해서 그 민생 파탄과 관련된 내용들도 어떤 것들이 문제인지에 대해서 국민들께 좀 보고 드리고 또 윤석열 검찰의 그런 표적 수사, 정적 제거인 표적 수사와 야당 탄압에 대한 내용들도 좀 보고 드리면서 우리 당을 좀 결속시키는 그런 의도가 같이 딸려 있는 국민 보고대회였다고 보는 게 맞고요. 이재명 대표 구하기만을 위한 집회가 절대 아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민생 파탄과 관련된 그 다양한 이제 대처들을 해야 되는데 뭐 다들 아시겠지만 물가 폭탄에 지금 최근에 난방기 폭탄 거기다 뭐 버스비, 지하철 택시비까지 해서 공공요금도 계속 줄 인상되고 있는 상황이고 무역 수지도 역대 최대로 지금 적자 127억 불 적자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그와 관련된 정부의 대책은 좀 뭐랄까 무능을 떠나서 무대책을 떠나서 지금 무책임함까지 모습까지 지금 보여주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여론에서도 국민들이 경제와 민생에 대해서 가장 안 좋은 점수를 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도 정부에서는 오히려 그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보다는 오히려 야당 탄압이라든지 아까 우리가 논의했던 그 당권 경쟁, 당권을 잡으려고 하는 그 경쟁에만 좀 몰두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거에 대한 비판적인 것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저희가 주말에 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뭐 원내에서 활동하는 국회를 포기하고 장애로 나갔다 이런 또 비판들도 하고 계시던데 그것은 저는 정당에서 하는 주장들을 하는 방법들은 다양하게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하는 활동들을 뭐 방기하고 이걸 했다라면 지적을 받을 수 있지만 국회 역할대로 하면서 주말에 나와서 이런 국민 보고를 한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중요한 것은 저희가 주장하고 있는 내용들이 국민들에게 얼마만큼 소구할 것이냐가 저는 핵심이고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현 정부의 민생 파탄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기 때문에 오죽하면 국회의원들이 바깥으로 장애로 나갔겠냐. 그것을 좀 알아달라. 국회 일도 열심히 하겠지만 그 마음을 알아달라. 이게 지금 이제 민주당 쪽 주장이고. 정의진 변호사님. 네네. 도저히 참을 수 없을 만큼 현 정부가 무능하고 민생을 파탄시켰다.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국회가 아닌 바깥으로 나왔다. 이 주장은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글쎄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힘든 거는 사실이죠. 예. 힘든 거는 사실인데
그렇다라고 해서 다수당이 길거리로 나간다. 국회에서 해야 할 일이 굉장히 많은데 예. 그다음에 이제 저는 참석은 못했지만 이제 저기예요? 네네 저기 참석은 못했는데 저기 참석하실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뭐 아니 부산에 일이 있어가지고 제가 예. 가지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했는데 예. 그런데 이제 방송에서 나오는 이야기 들어보면 민생 관련해서 이야기한다기보다 김건희 여사를 특검해라, 이상민 장관 탄핵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예. 근데 그게 제가 봤을 땐 참 납득이 가지가 않는 게 김건희 여사 그 특검하려면 야당에서 민주당에서 하면 되거든요. 왜 본인이 하지 않고 하라고 하는지 그걸 뭐 대통령이 하는 겁니까? 여당이 하는 겁니까? 예. 그건 야당이 해야 될 수 있고 충분히 할 수 있는데도 예. 불구하고 이상민 장관 탄핵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저런 이야기가 앞뒤가 맞지 않는다. 일단 예.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무엇보다도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한 여러 가지 의혹들이 하나씩 둘씩 이렇게 정리되고 덮어지는 게 아니고 예. 보면 볼수록 새로운 것들이 막 쏟아져 나오고 있는 그런 와중에서 저렇게 10만 명인지 얼마 명인지 모르는 예. 그런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날도 추운데 저렇게 장외 집회를 하는 것이 뭐 민주당 지지자들에게는 그런 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국민들한테는 어떤 생각을 주는지는 좀 더 민주당 측에서 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주 역시 이재명 대표의 수사 문제를 놓고 공방이 좀 뜨거울 것 같습니다. 오늘 임시국회 첫날 대정부 질문에서도 그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선에 이겼으니 아내의 사건을 뭉개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관. 소리 지르시는 분들 공천이 불안하신가? 선수 이 씨와 절연했다. 이거 허위사실 유포 아닙니까? 저는 이 사안의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검찰에서 지금 투명하게 수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불리한 건 모르는군요. 제가 이 사안을 자, 그런데 하나하나 말한다면 제가 이재명 사안을 물어봐도 다 하나하나 답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장관은 참기름, 들기름 안 먹고 아주까리 기름 먹어요?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아주까리 기름. 이렇게 깐죽대요. 죄송합니다. 갑자기 아주까리 기름 얘기가 나와서 저도 넋을 잇다가 먼저 봤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우리 신 의원님. 지금 화면이 소리는 안 나오네. 아니 이제 저 이제 자료 화면입니다. 그래. 아유, 근데 저는 뭐 약간 좀 웃기는 장면인데 집요하게 야당에서는 이런 거잖아요. 이게 자, 검찰과 이 정부에서 이재명 대표를 공격한다. 우리는 김건희 여사야. 여기서 한치도 우리 예측에서 한치도 안 벗어나는 게 결국은 지금 많은 국민들이 자, 김건희 여사 뭐가 있는 모양이야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제가 볼 때.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보십시오. 지난 정부,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게 지난 정부 검찰에서 그렇게 1년 넘게 2년 가까이 수사해서 안 나왔으면 추궁할 만한 근거가 없어요. 추궁거리가 없어서 안 불렀다고 보는 게 검찰 아는 사람들의 상식적 판단이에요. 사실은 그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 사실은 김건희 여사가 우리하고 짰어요. 정보도 주고받았어요. 이렇게 나왔다면 검찰의 생리상 검찰총장의 부인이라 하더라도 적어도 부르지 말자는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하고 그 안에서 회의를 해가지고 결정을 내릴 때 숨길 수 없는 조직이에요. 저 조직이라는 자체가. 나는 근데 제 눈에 그렇게 보이는 건데 어찌됐건 다 좋은데 이상민 장관도 그렇고 양쪽을 물고 늘어진다. 장애 집회를 하는 이유가 어떤 명분을 갖다 대더라도 결국은 이재명 대표 구하기란 말이에요. 방탄용이란 말이에요. 계속 가는 거고 이상민 장관을 지금 탄핵 소추가 하는 것도 어차피 이래 된 것 약간 뭐 헌재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냥 한번 가보자는 건데 헌재에서 만약에 이게 기각되면 부결되면 또 어떻게 판단할지는 아직은 민주당의 계산 속에는 없는데 제가 보기에는 위태위태하다. 이재명 대표와 당의 연환계 꽁꽁 묶어갖고 한 몸으로 가는 저게 언제까지 갈 수 있겠느냐는 질문에 계속 봉착이 되는 거예요. 민주당으로서는 이제 한동훈 법무장관을 강하게 좀 압박하고 싶지만 한동훈 장관은 이제 보신 것처럼 이렇게 호락호락 물러날 기미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와도 이렇게 신경전을 좀 벌였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이제 검찰 영장으로 위협한다 이런 얘기를 했고 한동훈 장관은 오늘 특정인을 위한 처벌금지법을 차라리 만들어라 이렇게 맞서기도 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검사들이 국가 요직을 차지하고 본인의 총칼 대신에 검사들의 영장이 국민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민주법치국가에서 영장은 법원이 내주는 거죠. 그럼 법원이 무슨 그 독재적 통치, 독재적 지배 이런 걸 하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게 앞뒤 안 맞는 말씀을 계속 하실수록 범죄 수사를 막으려는 잘못된 의도만 부각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69석의 힘을 이용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범죄 수사를 어떻게든 막아보려는 거라면 차라리 그렇게 사법 시스템을 흔들고 망가뜨려서 국민들에게 피해 주는 것보다는 콕 찍어서 특정인은 죄를 저질러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내용을 명문화한 그런 법을 만드는 게 국민들에게 그나마 덜 피해 주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특정인을 처벌을 못하도록 처벌금지법을 만들어라. 이재명 대표 처벌금지법을 차라리 다수당인 민주당은 좀 만들어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한동훈 장관이 오늘 대정부 질문에서 발언을 하는 것을 이재명 대표가 지금 쳐다보고 있는데 화면이 좀 지금 보이시죠? 예, 화면에 보입니다. 이재명 대표 얼굴 표정이 약간 이제 기가 차다는 듯식으로 하고 뭐 소설 쓰네 뭐 이런 말 같죠? 혼잣말로 예, 그런 표현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글쎄 뭐 제가 어떻게 봤냐라고 여쭤볼 수밖에 없어요. 이재명 대표의 저 웃는 얼굴과 소설 쓰네 뭐 이렇게 좀 말하는 듯한 이 모양을 봤을 때 만약에 우리나라가 내각제라면요. 예비 예를 들면 장관과 현 장관이 정치적 사안을 놓고 저렇게 하나의 사안을 격렬하게 어쨌든 논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각제가 아니고요. 행정부와 의회가 국회에서 대정부 질의를 하는 과정이고 저기에서 장관은 뭐냐면 특정 당대표를 범죄자로 이미 규정하고 마치 범죄자가 모든 걸 숨기는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특정인에게 대해서 공격하는 수단으로 장관이 말을 하는 것은 헌정 질서에도 맞지 않습니다. 헌법 정신에도 맞지 않고요. 헌법에 당연히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는 거고 저것에 대해서 본인이 정치를 하고 있는 그냥 정치 국회의원이라면 모르겠지만 장관이 국무위원이 계속 당대표를 범죄화하고 범죄처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안 맞다. 분명히 그 점에 대해서 한장훈 장관이 자기 그 국무위원의 위치를 좀 넘어서는 이야기를 하고 또 저렇게 정치적인 발언을 함으로써 본인이 마치 자꾸 언론에 띄워주니까 뭔가 뭐 큰 인물이 되는 줄 착각하는 거 아닌가 뭐 저런 건 생각이 듭니다. 근데 갑자기 이제 우리 김수철 총장의 말씀 들으면서 드는 생각이 저기는 대정부 질문 자리였잖아요. 그러니까 장관이 자기가 발언권을 얻어서 자기의 생각을 말하는 자리가 아니라 국회의원 질문에 답변하는 형식으로 얘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 의원들이 정청래 최고위원을 비롯해서 민주당 의원들이 이재명 대표 수사 얘기를 안 물어보면 되잖아요. 뭐 법무부와 관련된 또는 정치 분야와 관련된 민생 얘기를 물어보면 이재명 대표 얘기가 안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왜 물어보고 한동훈 장관이 답변하는 형식으로 왜 또 이재명 대표를 공격하는 게 무한 반복되냐 이거예요. 잠깐 이제 국회의 답변과 좀 다르게 출근길 뭐 도스태핑처럼 이야기한 것이 이제 혼재되어 있었는데요. 출근길에서는 분명히 이재명 대표를 공격하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특정인을 방어하기 위한 법을 만들어라 이렇게까지 이야기한 거고요. 오늘 의회에서의 질문은 좀 다른 차원에서의 이재명 대표 문제가 아니라 이제 김건희 특검에 대해서 당신이 뭐 아느냐 물어본 거고 문제는 이제 이 계속 뭐 말하다 보면 저게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1년 이상 끌어온 그때 기소하지 왜 안 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때는 검찰총장이 윤석열 검찰총장이 저걸 다 막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추미애 장관이 지휘권을 발동해서 윤석열 총장이 지휘권 보고를 받지 마라. 그러는 바람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9명이 기소되고 그중에 4명이 구속돼서 지금 재판 이제 1심이 2월 10일인가 열리지 않습니까? 그렇게 진행됐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이 있는 한은 같은 검찰로서 그것을 막았던 거고 그것에 대해서 한동훈 장관은 제대로 답변을 안 한 거죠. 알겠습니다. 혹시 뭐 다른 의견 있으세요? 오늘 이제 대정부 질문에서 한동훈 장관과 또 민주당 의원들이 이렇게 부딪히는 모습을 보면서. 근데 저는 뭐 다른 걸 다 떠나가지고요. 지금 대통령이 쿠데타로 집권을 했습니까? 아니면 옛날처럼 체육관에서 대통령 선거해가지고 대통령 됐습니까? 선거해가지고 간신히 대통령 됐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걸 독재라고 할 수 있는지. 저희 대학 다닐 때는요. 전경들이 방망이 들고 대학 앞에 서 있었어요. 그다음에 대학 안까지 들어와 가지고 최루탄 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저희 같은 사람들은 뭐 1학년제 소심할 때 예. 위협을 느꼈죠. 그런데 지금 검사가 영장 청구한다고 해가지고 위협 느끼는 국민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예. 제가 봤을 때 이재명 대표는 위협을 느끼겠지만 저 같은 사람은 전혀 위협이 되지가 않아요. 그다음에 지금 야당이 저렇게 하는 걸 보면 이재명 대표가 오히려 야당 독재하는 것이 아닌가. 야당을 지금 사유화해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다 그 조종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오히려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야당이 아무리 뭐라고 해도 지금 지지율이 야당 지지율이 전혀 올라가지 않고 오히려 더 반발만 늘어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한동훈 장관의 죄라면 지금까지 저도 이제 현역 때 봤지만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장관이 항령 존경하는 의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면서 이게 쉽게 하면 댓글을 안 한 거죠. 말을 피해 나가고 굉장히 의원들의 자존심을 살살 이렇게 살려가면서 답변해서 빠져나갔는데 한동훈 장관은 있는 그대로 그냥 직사포전으로 쏘아야 되니까 야당은 그것도 조목조목 논리적으로 문장이 딱딱되게 민주당 의원들 입장에서 굉장히 아프고 미운 거죠. 그러면 민주당 의원들이 지금 한동훈 장관한테 논리나 여러 가지 말 언변에서 밀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많이 밀리죠. 왜 그러냐면 이게 우리가 가장 그래도 논리적이라는 의원 몇 사람이 나와서 자 상임위할도 법사위에서도 그렇고 본회의장에 나와서 어떻게 됐어요? 결과적으로 이야기하면.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게 예행 연습을 하고 한동훈 장관의 논리 깊이를 좀 그 참작해서 공격 지점을 잡아야 되는데 옛날에 하던 버릇대로 하니까 번번이 되치기 당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좀 본질은 여기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법과 원칙, 공정과 상식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재명 우리 대표에 대해서는 대선 패배죄라는 얘기가 있어요. 요즘 나와요. 대선 패배했다는 이유로 없는 죄도 만들어서 답정 기소하고 있다. 표적 수사하고 있다. 이런 의혹을 우리가 제기하고 있고 규정하고 있는데 반면에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된 김건희 여사라든지 뭐 장모 최은순 씨와 관련된 수사들은 진행되지 않는다라는 기본적인 문제의식이 있는 것인데 작년 22년 7월 달에 한동훈 장관이 국회에 출석해서 김건희 도이치모터 주가 조작 관련해서 곧 마무리될 것이다라고 발언을 했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도 단 한 번도 조사를 하지 않았잖아요. 그거에 대한 끊임없는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거고 법치주의를 얘기하려면 공평하게 해라. 법 앞에는 완전히 평등한 거 아니냐라는 그 기본적인 문제 제기를 계속해서 끊임없이 하고 있는 것인데 그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김건희 법무부 장관이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가 공판 검사와 판사를 통해서 공판 과정에서 새로운 증거가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조사 안 하느냐라는 질문을 이제 대정부 질문에서 한 것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질문들은 그 기자들이 국회 밖에서 국회에 들어오는 그 과정에서 질문을 한 것이죠. 근데 그거 이재명 대표에 대한 답변도 사실은 한동훈 장관이 왜 야당 대표를 범죄자로 이렇게 단정 지었듯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표현을 합니까? 이거는 명백한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든지 피의사실 공표 행위에도 해당되는 문제예요. 그래서 그런 장관으로서의 그런 정치적인 그 언행들은 대단히 좀 부적절하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한치도 이게 양보 없는 한치도 밀리지 않는 굉장히 핑퐁 같은 완전히 왔다 갔다 이런 이제 공방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